이란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핵 개발이나 이슬람 혁명, 미국과의 갈등과 같은 장면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선을 바꿔서 이 나라를 실제로 움직이는 집단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옵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군인도 아닙니다. 바로 종교를 공부하는 성직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들이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의 지식 권력 엘리트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실제 권력으로 작동하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란의 시아파, 특히 열두 이만파 전통에서는 성직자가 단순히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법을 해석하고 사회를 지도하며 경우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권력이 단순히 직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정치학적으로 이는 지식 기반 권력 구조입니다. 특정한 해석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권위를 가질 수 있고 그 권위가 다시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출발점은 하우자 일미아라고 불리는 신학교입니다. 겉으로 보면 교육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엘리트를 재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인적 자본 축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지식과 해석 능력을 축적한 사람만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장 아래 단계는 딸립, 단어 자체는 학생을 의미하며 즉 신학생입니다. 이들은 이란의 콤과 이라크의 나자프를 중심으로 모여 공부를 시작합니다. 수만 명 규모의 학생들이 이곳에 모이는데 이란 출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합니다. 이들은 아랍어, 구란, 하디스, 논리학, 그리고 이슬람 법학을 길게는 20년 가까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호자톨 이슬람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지역사회에서 설교를 하고 신자들에게 종교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아직 독자적인 법 해석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학자들의 해석을 전달하는 중간 역할입니다. 이는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권력을 전파시키는 매개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지티하드입니다. 이지티하드는 아랍어로 노력을 의미하며 종교적으로는 독자적인 해석을 위해 지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이슬람법을 해석하고 새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 권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 권위를 만들어내는 학자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이는 시험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고위 성직자들이 이 사람의 해석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현대학계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기존 학자들이 논문을 심사하는 구조와 유사합니다. 이제티아드를 획득한 사람은 그 능동적 수행자를 의미하는 무스타이드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학문적 권위와 신도들의 인정을 받은 일부는 알라의 징표를 뜻하는 아야톨라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독자적인 해석 권위를 가진 학자가 됩니다. 이들은 학생을 가르치고 자신의 해석을 제시하며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성직자는 사실상 지식 권력자로 기능하게 됩니다. 법을 해석한다는 것은 곧 사회 규칙을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랜드 아야톨라, 즉 아야톨라 알 우즈마가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마르자이 따블리드, 줄여서 마르자가 되는데 이 순간부터는 단순한 종교적 위계가 아니라 실제 권력이 형성됩니다. 신도들은 이들의 해석을 따라야 하고 종교세가 이들에게 집중되며 그 영향력은 정치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이 마르자라는 지위 역시 국가나 공식 시험을 통해 임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학문적 성과와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고위 성직자들과 신자들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위에서 임명되는 구조가 아니라 아래와 주변으로부터 권위가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지티아드를 획득해 무스타이드, 즉 아야톨라가 된 이후에도 수십 년에 걸쳐 강의와 저술을 통해 독자적인 법 해석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해석을 정리한 리살라, 법학 지침서를 발표하고 이를 따르는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비로소 마르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즉 마르자는 단순히 높은 단계에 도달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 지식 생산과 사회적 신뢰를 통해 추대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마르자는 따라야 할 권위라는 의미를 가지며 전 세계 시아파 신자들이 그 해석을 따르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아랍어로 전통을 의미하는 따클리드입니다. 이는 일반 신자가 스스로 법을 해석하는 대신 특정 권위자의 판단을 따르는 구조입니다.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는 매우 독특한 자발적 권위 위임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성직자 구조가 국가 정치 권력과 완전히 결합된 사건이 바로 이란 혁명입니다. 이 혁명을 이끈 루홀라 호메이니는 단순한 혁명가가 아니라 그랜드 아야톨라이자 마르자로서 종교적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는 열두 이만파의 벨라야테 파키르, 즉 법학자의 통치라는 개념을 통해 종교 권위를 정치 권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한 신정 정치와는 다르게 아무 성직자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법 해석 능력을 가진 성직자만이 통치할 정당성을 가진다는 논리입니다. 즉 세속적 권력이 혈통이나 힘이 아니라 지식에 의해 정당화되는 자격 기반 통치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이란 헌법 속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제도로 구현됩니다. 바로 라흐바르, 즉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는 헌법상 국가의 최종 권위로 규정되며 군통수권, 사법부 수장 임명권, 방송 통제권, 주요 정책 방향 결정권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국가기관 중 하나의 직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력 위에 위치한 최종 결정자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최고 지도자가 성직자 계급의 최종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딸리브에서 마르자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는 권위를 생산하는 체계이고 최고 지도자는 그 위에서 그 권위를 실제 국가 권력으로 전환하는 정치적 자리입니다. 즉 이는 종교 시스템상의 계급이 아닌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통치 장치입니다. 동시에 이 직책은 단순한 정치 권력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시아파 전통에서 이맘이라는 절대적 종교 권위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는 그 공백을 메우는 존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신학적 권위는 아니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대리 통치자의 성격을 갖습니다. 결국 이란의 권력 구조는 딸리브에서 시작해 마르자로 이어지는 지식 엘리트 체계를 기반으로 그 위에서 최고 지도자가 헌법적 권한과 종교적 정당성을 동시에 결합해 국가를 통치하는 형태로 작동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체제가 아니라 지식, 신앙, 경제, 정치가 결합된 하나의 통합된 권력 시스템입니다. 이란 정치 및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식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어떻게 종교적 정당성을 획득하며 결국 어떻게 현실의 권력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독특한 사례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왜 이란에서 성직자가 무력 집단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이란의 정치가 일반적인 국가 모델로 설명되지 않는지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